국평 기준으로 해서 건설 원가만 3억에서 3억 5천입니다. 중소도시 국평도 5억 정도는 돼야 마진이 남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 15만 넘는 지방 중소도시 국평 가격이 3억대인 지역도 있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거주민들을 위한 영상이죠.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은 인구 소멸로 인해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를 것이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극단적인 분들은 지방 집값은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져야 정상이라고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지방러라면 지금 집을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자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무주택자라면 전월세 살지 마시고 본인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 본인 여력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1주택자라면 조금 무리하더라도 최대한 상급지,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투자를 이미 해놓은 다주택자라면 지방에 여러 개를 갖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저평가된 정도도 다르고 미래 가치도 다르고 매수 타이밍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지역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사면 4년에서 5년 뒤에는 무조건 웃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 내에서도 양극화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 아무거나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제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당신께서 지금 지방 아파트를 매수하셔야 되는 이유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크게 절대적 가격과 상대적 가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가격은 물가 상승 대비 아파트 값이 적정하냐 이걸로 판단하면 되는데, 아파트는 이를 분양 원가에 대입해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하고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서 분양 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서울 수도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아파트를 지을 때도 당연히 똑같이 해당이 되겠죠. 서울과 대구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나는 건 토지 가격의 차이에서 비롯한 거지, 사실 시멘트 값이나 인건비 이런 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지금 서울 국평 분양가가 대략 한 12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급지별로 또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건설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양가 책정에 훨씬 더 신중을 기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청약 경쟁률이 몇이냐면 1점 몇 대 1. 2대1, 이 정도의 경쟁률을 건설사 입장에선 가장 좋아합니다. 미분양이 안 날 정도로 간당간당한 경쟁률이 건설사 입장에선 가장 좋다라는 거죠.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소비자가 입지 대비 가격이 그만큼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분양했어도 완판됐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대1 경쟁률이 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비싸게 설정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난 거고 그 손해를 건설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만약에 12억 정도로 계속 나온다는 건 소비자가 이 가격에 적응을 했다라는 거겠죠? 이 가격으로 분양을 해도 충분히 완판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건설사도 계속 이 가격에 분양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방 국평의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광역시 기준으로는 대략 7억에서 9억 정도 수준, 중소도시 기준으로는 한 4억에서 6억 정도 수준입니다. 건설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국평 기준 건설 원가만 3억에서 3억 5천 수준이거든요. 건설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되고 이것저것 계산하면 중소도시 국평도 5억 정도는 돼야 마진이 남는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건설사가 또 다른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죠. 그 마진을 바탕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괜찮고 신축급에 가깝다면 가격이 5억은 돼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지방이 작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곳엔 수요가 있다니까요. 지방의 모든 아파트가 5억을 넘어야 한다라는 당위를 주장하는 게 제가 아니라 건설 원가에 기반한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 15만 넘는 지방 중소도시 국평 가격이 3억대인 지역도 있죠. 그리고 광역시 신축급도 7억대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적 가격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벌써 잊으셨겠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커플링 돼서 비슷하게 움직인 기간보다 디커플링 되어서 전혀 다른 움직임으로 나타난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산, 대구, 대전 이 4개 광역시와 서울시의 비교 그래프인데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져서 가격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데는 그 어떤 전문가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양극화가 되는 것과 지방의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지방 또한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지방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의 4급지에서 5급지까지 다 오른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에서도 똘똘한 녀석들만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고 못난이들은 10년째 가격이 그대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 10년 동안 서울이 66% 오를 때 대전은 32%밖에 안 올랐고 부산은 22%, 대구는 11%가 올랐어요. 이 수치는 물론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이라도 다 똑같은 지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되는 거죠. 어느 지역은 비교 도시에 비해서 덜 올랐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덜 오른 이유가 인구수나 일자리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 이런 것처럼 변할 수 있는 이유라면 언제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이 절대적 가격과 상대적 가격이 싸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저는 지금 사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